자, 어제 나온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기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석에도 야, 이 사람 대통령에서 좋은 게 있다가 없는 자예요. 네. 이야기인 즉 이태원 참사가 나고 뭐 등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슨 조찬 기도회에 모내서 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 뭐 저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장이나 또는 뭐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기도회 이런 걸 하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한테 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조찬기도회 끝나고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한테 독대 신청을 했대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렇게 해서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게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안 물러나냐. 그 이야기에 대한 단독인데 표지부터 한번 볼게요. 표지. 이태원 사고 특정 세력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상민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이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김진표 의장이 깜짝 놀랐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자서전 회고록 뭐 그럼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써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300명한테 쫙 돌렸을 거 아닙니까? 300불을. 그래서 먼저 이제 선지급하면 후불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이제 300건을 쭉 깔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저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상민을 못 자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자르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이게 책에 쓰여 있는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의 반응입니다.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와 믿기 힘들었다. 물론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서는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김진표 의장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났더니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김진표 그 전 의장 입에서 하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이제는 정치의 말년에 회고록에 쓰는 내용을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다시 정치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윤석열이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요거는 밖에 대놓고 윤석열이가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봤더니 야, 이게 무슨 윤석열 정권을 어렵게 하려고 어떤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종 음모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았던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그 윤석열이가 그 사고 참사가 난 다음 날 현장에 가서 압사가 아니고 뇌진탕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 아실 텐데 그때 비판받았던 건 압사라는 보고를 받고 왔을 텐데도 왜 저것밖에 모르느냐.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의혹 제기해봐요.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실 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왔다는 내용 자체 사진 한 장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실 발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실에서 밤새 보고를 받고 상황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상황 보고 상황 그 파악이 다 된 상태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는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뇌진탕이 있었다는 뭐니.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국가가 안전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음모론 중에 각시탈 쟤들이 범인이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 저 각시탈 쓴 사람들 속에 무슨 병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술이었습니다. 저 때도 이미 아보카 오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식용유도 아니고 비싼 아보카 오일을 굳이 바닥에다 뿌려서 그걸로 사람이 미끄러집니까? 그러니까 저 사고가 일어났던 그 날이 그
이 분장하는 걸로 유명한 그렇죠. 코스튬으로 유명한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각시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온갖 분장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거를 딱 찍어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음모론하고 연결하기 좋으니까 끌어다 쓴 그러니까 것뿐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음모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솔직히 말해 여러분 저 극우 유튜버들 방송 보면 볼만한 게 있던가요? 거의 쓰레기급이지. 그러니까 점핑을 해가지고 논리도 없는 것들 막 주장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끼 머리띠 남성 또 뭐 뒤에서 밀었다 같은 소리를 계속 해댔었고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이죠 이만희 각시탈 참사 희생자 사진 띄우며 불순세력 개입설 국회에서 직접 띄웠어요 저렇게. 그날의 진실, 뭐 민주노총이 어쩌고저쩌고. 민주노총이 저기 행사에 와가지고 일부러 밀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던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쟤네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까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수사를 했더니 각시탈 2인 혐의 없음 종결.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가 마약이잖아요. 마약 단속하다가 경찰들 숨기고 그랬다고. 용산에서 참사 당일 마약 단속 주력, 이태원에 사복경사 집중 배치. 그러니까 전날 현장에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 그 유니폼 있잖아요. 그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경찰이 한 10여 명만 배치가 돼 있었어도 저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봐봐요. 이태원 참사 인근 마약 단속 52명의 경찰이 있었다. 검거는 0건. 마약 건수가 검건 0건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모두 음성 나온 이태원 참사 마약 검사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사실은 마약 수사하고 대통령실 이전하고 두 가지가 왜냐 그 큰 대로에 그 인파들이 몰려드니까 밀어 올려 해서 골목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게 만들었던 왜 그 밀어 올렸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용산 대통령실 가는 길이었거든. 그 도로를 막히면 안 되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추정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때 화제가 됐었죠. 잘 때도 뭐 내 유튜브 방송 본다. 극우 유튜브.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극우 유튜버 중에서 이제 이땡규 뭐 이런 방송들을 본다고 하죠. 그리고 직접 통화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냥 보면은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인터넷상의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은요.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합니다. 윤석열이가 왜 그 저 유튜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맞아요.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세상 무능하고 멍청한 놈. 고양이도 같이 보고 있네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공중파 종편을 망라하고 모든 심지어 국민의힘 패널까지도 이 뉴스에 대해서 참담함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기다 하나 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번에 저 화성의 배터리 공장 아리셀. 그 아리셀 사건이 화성에 일어났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안산에 분향소를 저렇게 설치를 하니까 파출소장이 한 말입니다. 나라 지키다 죽었냐?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네. 세월호 아이들한테도 나라 지키다 죽었냐? 이태원 참사도 나라 지키다 죽었냐? 저게 대한민국 구구의 현주소예요. 심지어 파출소장 새끼까지 저지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더 분노스러운 게 실제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럼 제대로 예우하고 있습니까? 이 맞아. 나라가? 그마저도 못하잖아요. 그럼 저 인식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외국인이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것보다 더 확대시켜야지. 무슨 말이냐면 정권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은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야 이 개쌍놈 새끼들아 한마디만 할게. 국민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게 나라 지키는 겁니다. 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공장 일하시는 거고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마을버스 운전하는 거고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쟤네들 논리가 대한민국 극우의 논리 아니에요? 윤석열이 같은 애들이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 저 나라 지키다 죽었냐 그런 방송하는 유튜버 보면서 아 그렇지 나라 지키다 죽은 게 아니지 누군가가 뭐 뭔가 좀 윤석열 정권을 좀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밀어가지고 사람들 죽어서 난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이상민이가 아직도 행안부 장관에 앉아있는 나라예요.
근데 파출소장이라는 새끼가 나라 지키다 죽었냐고요. 요즘에 출생률 떨어졌다. 얘 낳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라 지키다 죽었냐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저 파출소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구 세력들이 저런 대가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디 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저지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중도에 와 있어야지. 최소한 가운데에 와 있어야지. 구구 저쪽에 멀리 가 있으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윤석열과 개인 윤석열로서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 방송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남들 모르게 볼 수 있죠. 자기 취향이 맞으면. 그런데 그걸 국정에 반영하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 극우 유튜브 방송 본다고 해서 다 극우 파시스트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한쪽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본다 싶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방식을 다 극우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게 위험한 거죠. 맞아. 아, 나 열받네. 진짜 열받네요. 나라 지키다 죽었냐고. 전 국민을 군대를 보내지 그러냐 이 양아치들아. 국민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게 나라 지키는 겁니다. 부끄러운 새끼. 자기 위치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새끼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라 망하다가 뒤지면은 국민들이 애도나 해주겠냐? 아, 등신 같은 것들 정말 분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